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1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박세용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북한의 실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세용 목사님께서는 북한을 10년 동안 다녀오셨는데도 얼굴 혈색이 좋으신데요.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런 면이 있군요. 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2006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10년 딱 꼬박이 있었습니다. 네. 오신 지는 작년에 오셨군요. 2년, 예, 작년에.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에만 계셨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주지를 그 중국 근교 도시를 이제 많이 거주를 하죠. 네. 그래서 주로 중국 연변이나 또 국경 도시 훈춘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이제 그 북한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춘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이군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도시가 어디인가요? 훈춘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 가까운 도시가 이제 나진선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죠. 곳이 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곳에는 보통 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오시는 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북한의 그 나진선봉 지역이 이제 그 개방된 도시기 한데 네. 주로 이제 그냥은 못 들어가고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네. 예, 예. 보통 다녀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양을 많이 다녀오시던데요. 예, 예. 평양과 나진선봉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평양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평양을 많이 가시고요. 네. 나진선봉은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그런 소규모 자그마한 사업터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곳이 나진선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국가입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생산해서 그것이 이제 판로가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제품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몇 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에 대한 판로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문을 접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지금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은 소규모로 이제 선교 마인드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비즈니스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낮은 선봉에 대해서 그 지역이 이제 북한 함경도 쪽에 있죠. 예, 함경 북도입니다. 네, 북도인데 지금 사진으로 좀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사진이 이쪽에 지금 훈촌하고 지금 다리가 있네요. 네네. 그 나진선봉 지역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그 중국 훈춘이라는 도시를 네. 보면 거기에 이제 방천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그 접경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만강을 넘어가면 네. 두만강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거기 있는 도시가 나진선봉입니다. 네. 이 다리가 지금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거기가 이제 중국 다리의 저쪽 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중국이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오면 다리의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네. 달에서 나눠져 있는데 네네. 거기 딱 중앙 가운데 지점이 넘어오면서 바로 이제 그 북한 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로 이제 그 북한은 저희가 사실은 선교 뭐 마인드로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선교 일은 못 하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을 보면 주로 이제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이나 또 고아원, 유치원, 타가소를 운영한다든지 네. 또 그들에게 직접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뭐 보건소를 운영하신다든지 네. 이런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빵 공장이라든가 뭐 국수 공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 판매를 하게 됩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원에만 끝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지원 네. 사업이냐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원 사업이고요. 비즈니스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 이런 거 하면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가라든가 네네. 또는 종교단체에 이런 곳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의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 기타 이런 농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운영이 예. 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는 몇 개 정도가 그런 사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한 30여 군데 정도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 사람들을 뺀 순수한 저희 교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한 30여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그러니까 순수한 한인 동포들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직원들은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 그 사업의 종류마다 좀 저희들이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운영했던 이제 빵 공장 형태를 보면 이제 빵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 정부 측에 그 필요한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현지에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구해다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월급을 주고 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진 않죠. 현지 당국에서 직원을 충당을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국수라든가 빵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을 배급은 어떻게 하나요? 배급은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에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나눠주는 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고아원과 유치원, 타가소를 이렇게 분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일이 너무 많고 네. 또 그들도 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감추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아이들 먹는 이 급식, 저희 이제 빵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네. 아이들이 먹는 저희들의 빵은 이제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저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골고루,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그 수요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빵이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배부를 한다 그러면 한 군데만 계속 배분하는 그런 모순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한테 주시면 자기들이 골고루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배급을 하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가 원해서 배분하는 모습들 보고 싶다. 그럼 가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뒤로 빼낸다. 뭐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100% 그렇게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이제 루즈 나는 포인트 정도를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은 운영비가 많이 충당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저희 이제 다른 비즈니스는 모르겠는데 저희 빵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5,000개를 예를 들어서 만들면 그건 한 아이가 그 당시 빵을 한 달 동안 먹는 비용이 5,000불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이가 20일 동안 빵을 하나씩 먹는데 1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거를 모금할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그 북한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 저희가 알리기도 하고 또 회사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금을 해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원이군요. 네, 친수한 지원입니다. 근데 그 지금 몇 명 정도나 아이들한테 배급이 되나요? 그때 이제 그거를 딱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사정도 저희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는 뭐 2,000개, 3,00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고 먹다가 있죠. 내일은 못 먹는 아이도 많이 그런 거 있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참.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한 지금 4만 명 정도가 급식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4만 개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그 없기 지역에만. 때문에 예, 라진 선봉 지역에만 네. 4만 개가 필요한데 그 지역을 매일 4만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두유를 만드시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두유를 가지고 또 아이들을 급식하기도 하고 빵 공장은 또 빵 공장대로 급식을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날 빵을 못 먹는 날은 굶나요? 아니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빵 공장이라든가 국수 공장, 두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다른 뭐 타가수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또 병원, 기타 이런 지원 사업도 있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그 동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사업터가 고아원, 유치원, 타가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직접 운영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고아원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그 한 아이들이 한 90명 정도 있는 고아원인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의 이제 모든 식량과 필요한 의류라든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직원들 월급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운영비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한 달에 3,0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예요. 예,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예, 생활을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달에. 예, 예. 그래서 어느 분들은 좀 소규모의 타가소나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단체들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로도 지원하고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그곳의 물가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뭐 그쪽에선 큰 돈이죠. 그럼요. 예, 예. 보통 아까 그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그 국수 공장이나 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한 달 월급인가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 외국인 기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월급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나눠줄 때는 이제 30불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수 공장이든 빵 공장이든 모든 해외 그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30불. 근데 그것도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20kg 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쌀 포대 하나씩을 월급으로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뭐 다른 곡식으로 바꿔서 생활을 하시든지 또 다른 일상 용품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쌀로 주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 당국의 정책이 그런가요?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쌀로 주는 건가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달러로 준 적은 거의 없고요. 네. 만약에 돈으로 주게 되면 이제 인민폐로 저희들이 바꿔서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민폐로 바꿔서 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바꾸면 돈다발이 인민폐가 너무 이제 환율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세서 주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쌀로 배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북한 당하고 정책에 또 따라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일이 복잡해지게 예,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 또 기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예.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쌀로 배급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그 배급 체제가 아닌가요? 그 전부 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네. 북한 사회는 같이 일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사회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식량 배급이 없어진 지가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북한 그 어떤 그 국경일, 누구 생일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날에 어떤 음식 배급을 받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일량 식량을 배급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어떤 생활을 해나가게. 물론 기본적으로 일하는 곳은 다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외에 어떤 자기 재능들을 발휘해서 이제 가게를 돌보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뭐 국수 공장이나 빵 공장이나 또 염소 농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겠고 네네. 또는 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기업도 있겠죠. 네네, 그럼요.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 또 낮은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산물 그런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예, 중국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해산물 가공 공장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 이제 대게라든지 유명한 털게라든지 뭐 이런 가공 공장들이 굉장히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하시나요? 정부에서 주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일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은 일단 하고 그 이제 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맡아서 있는 일들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 그게 이제 개인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고요.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는 또 어떤 회사를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 하여튼간 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노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네, TV를 보면은 또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뭐 문구점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또 뭐 식당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 하는 비즈니스인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시장을 재래시장을 가보게 되면 그
실내 그 규모가 저희 보통 월마트 정도 되는 규모로 아, 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마한 좌판들이 거의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좌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분들을 얘기를 보면 이제 물론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기에 좌판을 펼 수가 있고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세금을 일정한 세금을 내야만 그거를 이제 운영할 수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 1년 예, 365일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는 팔 수 있는 아이템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구에다가 파는 걸로 알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열대 과일도 놓고 파는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과일에 볼펜서부터 지우개부터 네, 네. 텔레비전도 팝니까? 텔레비전은 저희가 따로 이제 가게가 따로 있었고요. 네. 장마당 정도에서는 선풍기, 라디오 이런 다 가전제품 있습니까? 정도는 있는 걸로 저희가 그럼 밖에서는 그 가전제품 파는 데도 있고 따로 있고요. 예. 이거는? 컴퓨터 이런 데 파는 데도 있어요. 자동차 판매도 자동차는 가능합니까? 없고요. 자동차는 그게 없습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말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많은 변화를 좀 가졌군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곳에서도 이제 북한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아무래도 예. 어느 나라나 있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진으로 좀 한번 좀 그 낮은 선봉의 좀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쪽 지역에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신 이 다리 부분, 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다리 건너 오면은 낮은 선봉 모습을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저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라진 선봉 지역까지 가려면 예전에는 그 비포장도로로 한 1시간 반 정도 갔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5, 6년 전에부터 그 포장을 이제 중국 측에서 깔아줬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분 정도 걸리면 이제 라진 선봉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주로 저희가 주로 이제 그 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밭이 있고요. 일반 그런 시골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강원도 한 시골 산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진 선봉 안으로 들어오시면 근데 좀 이제 거리 자체가 이렇게 사진 나오시겠지만 거리 자체가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반 정도의 네. 어떤 시골 정도의 모습 그런 정겨운 모습도 있고요. 또 아침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쌀이비를 가지고 와서 청소하는 그런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을마다 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굴뚝이 많네요. 이게 지금 주택에 보니까요. 저게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이 사는 가옥의 형태인데요. 저런 이제 가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큰 집, 한 집, 두 집 이렇게 이제 가구 수를 이제 세는 게 상식인데 네. 그 사실은 가구 세대 수를 세려면 그 건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굴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굴뚝 하나가 한 가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대여섯 가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에 굴뚝을 보면 한 20개 정도 이렇게 그쵸, 나와 다 있는데 있네, 굴뚝들이 그게 나중에. 이제 한 가구들이 네. 살고 있는. 뭐 이렇게 보면 새벽에 청소도 하고 건물 같은 아파트도 지금 있네요. 이게. 예, 저희가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이 90년대 초반에 그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외국의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초창기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나 이런 경우는 석유 그런 이제 정유 공장도 짓고요.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경제 특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수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예. 중간 중간에 큰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는. 그리고 뭐 주체 사상은 뭐 여전하군요. 21세기에 뭐 태양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만세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한 20m 저게 한 20m 정도 되는 대리석인데요. 저기 이제 동쪽을 쳐다보면 동쪽에도 있고요. 서쪽을 쳐다보면 서쪽에도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예. 보는 곳마다 저런 이제 대형 주체 사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이제 빵 공장이네요. 빵 공장인데 이게 직원들입니까?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북한의 직원들이겠죠. 여직원들이죠. 예. 직원들이 있고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촬영한 게 지금 있으시네요. 네. 이게 빵 공장들이 몇 개 지금 보여지는데 북한 여성들이 많네요. 직원들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간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니까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 그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남남북녀라는데 진짜 북한 여성들이 이쁩니까? 어떠십니까? 예, 아주 청순하네요. 예. 진료소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그 뭐 북한 당국에서 진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선교 건물은 이제 북한 당국에 원래 있었던 거고 북한 당국은 저런 진료소의 개념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한 동에
진료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 진료소 하나가 그 동의 건강 상태를 다 이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제일 부족한 것이 역시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지원하는군요. 이제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저들이 감기나 이런 게 걸리면 이제 페니실린 같은 네. 거를 많이 맞습니다. 약품이 그래서 충분하지 저희들이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도 많이 이제 좀 이게 공급해 이제 드리는 걸로. 결국은 그 이 해외 동포들의 선교 사업 측면에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겠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의 아. 90% 이상이 네. 예예 선교 차원에서 네, 이게 뭐 대북 제재 하니 하지만은 실적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네요. 예 지금 낮은 선봉 지역은 근데 뭐 소농장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소들이 많이 있네요. 예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진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북한은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소는 일하는 곳에만 사용을 하고요. 네. 소가 죽으면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잡아먹다가는 감옥 갑니다. 돼지는 돼지는 괜찮습니다. 뭐 닭이나 이런 염소는 괜찮고요. 개도 괜찮은데 소고기는 안 됩니다. 본래 소고기가 없나요? 그렇진 않죠.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여기 타가수가 또 있네요. 이게 타가수입니까? 예, 타가소죠. 예, 목사님도 여기 좀 계신데요. 예. 이렇게 타가소의 아이들이 뭐 생각보다 뭐 통통하고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해외 동포들이 운영해주는 타가소는 식량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북한의 어떤 시설을 가서 그냥 단기간으로 가서 사진 찍자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저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저 아이들이 이제 동포 그 일을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매일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돌보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 부모처럼 그렇게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가소에서 막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않나요? 와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저분들이 다 이제 신앙 그 선교적인 마인드로 가 계시지만 또 신앙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인간적인 그 사랑을 베푸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과원들 뭐 아이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뭐 해서 아주 그냥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 그 참 돌보고 참 청순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 해맑은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배고파 가지고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 특히 이제 고아원 같은 아이들이 보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배움 다 이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침에 고아원에서 자고 이제 학교를 가면 꼭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그 해외 동포에 계신 분이 아이들 꼭 안아주면서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나서 그 감동적인 일인데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또 항상 아이들을 안아서 잘 갔다 왔니? 이렇게 안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 표정을 보면 정말 밝은 아이들이 많고요. 저희 한국 어디 시골에 있는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아까 선교 사업단에서 보통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기독교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좀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선교 단체에서도 많이 가고 파송이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저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든지 이런 선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게 때가 아니라고 해서 직접적인 선교를 못 하고 그러면 뭐하러 거기 들어가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인 선교를 못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러한 것들이 좀 풀렸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할 때는 북한 당국으로서 큰 제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민들의 집을 절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들과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상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위반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가끔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는 억류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추방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북한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쉽게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지침서를 내려주는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뭐 그쪽에서 구금된다든가 정치적인 탄압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들의 지침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처럼 이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투자하고 일궈놨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제 단기간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네. 생기는 경우.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니 여러 가지 북한 정권이 탄도 미사일이니 쏴댐으로 해서 이제 그 한반도의 긴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북한의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네. 우리 그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고위 당국자들이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어려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신데요. 네. 사실 저희는 그 들어가는 이유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사실 종교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그런 어떤 이상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선교적인 그 목적을 저희들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인도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꼭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셔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인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면 걔네들 그런 자꾸 미사일을 쏘네, 뭐 천안함 사건이 나네, 뭘 도와주기는 도와줄 필요 없어라고 이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와 그런 인도적인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사랑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것은 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라. 예, 그래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음. 훨씬 더 우리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선교하고 또 행동으로서 사랑을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그 어찌 됐든 어느 종파를 초월해서 종교적인 부분이든 또는 인도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저는 뭐 작은 부분이나마 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10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맥이 터져서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앞당겨지고 또 북한의 우리 동포,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배고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뭐 재밌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그러신가요? 네, 우리가 박세용 목사님께서 바라본 북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이제 보통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우리가 좀 끌어안고 가야 되는 내 나라 내 동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도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정치적인 문제는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해결해야 되시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어두운 그런 것들 보지 네. 마시고 그들이 좀 가다 보면 이 아이들 보십시오. 정말 사랑스러운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희망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갔다 오셨는데 이곳에서 지금 그 어디에서 지금 그 담임 실무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평생 그 북한에 있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네. 작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부 뉴저지 에디슨 지역에서 네.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중부 에디슨 예. 감리교회신가요? 저는 침례교 교회신가요? 네. 아무튼 그 교회가 더 부흥하셔서 또 이곳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많은 동포들에게 많은 그 또 사랑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참 그 북한의 그 작은 나성 선봉 나진인가요?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생각, 우리가 함께 그 가난하고 또 어린 우리 동포 소녀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